예. 자, 이제 504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 공법제 우리 공급편에서 뒷부분인데, 이 편에서는요, 3개 나오는데 3개 다 중요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책임, 분양하고 난 이후의 책임과 입주자들의 당첨되기 전과 후의 책임이 나옵니다. 시험에 다 잘 나오니까요, 이 편은 궁금하게 보십시오. 자, 칠판 보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주택건설 사업자들의 책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첨되고 난 이후의 책임입니다. 당첨시켰다, 이거죠. 자, 주택 사업자들이 이제 주택 건설할 때 공급이 됩니다. 공급자가 되는데, 당첨을 시켰습니다. 당첨을 딱 시켰다. 당첨을 딱 시켰는데요, 당첨되고 난 이후에도 해당 주택 건설 대지와 주택 건물은요, 사업 주체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어 있는 이 등기를 이중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받기 위해서 안전한 입주 보호를 위해서요, 책임이 붙는 것이 바로 지금 나오는 이 사항입니다. 당첨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은요, 주택 건설뿐 아니고 입주자 분양친다, 모집한다 할 때도 모집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도 보시면 입주자 모집을 위해서 승인 받는다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승인 받습니다. 이 승인은 이제 시군구청장이 승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따로 요 모집을 위한 어떤 또 조건, 요건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할 때는요, 대지의 소유권 100% 확보, 또 기타 대지의 사용권 확보였습니다. 모집할 때에도 보시면 대지입니다. 이 대지에 대해서 100% 소유권 확보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 광고할 때는요, 100%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사용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뿐 아니고, 요 안전한 입주 보호 등을 위해서 확보한 요 대지에 붙어 있는 각종 어떤 기타 잡등기들 전부 다 말소입니다. 잡등기가 말소되어서 순수한 소유권 등기만 가지고 와야 모집 승인 내어줍니다. 그런데 승인 받고 나서 모집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요 대지를 팔아먹습니다. 이거 금지합니다. 그래서 요 상태는 계속 쭉 유지를 해야 될 유지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이 말은요, 그 이후에 타등기 설정한다, 이거 금지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뿐 아니고 당연히 처분, 팔아먹는다 이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돼요.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무효 처리한다, 이렇게 법에서 업무를 딱 부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 모집 승인 받죠. 모집 승인 받으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분양 광고를 냅니다. 공고를 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당첨자 선정을 딱 합니다. 하고 나서 부당 계약이죠. 공고 계약을 맺습니다. 부당 계약을 딱 맺어요. 그래서 계약함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완성이 딱 되면요, 소유권 이전이죠. 일단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소유권 이전해줘요.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이전 등기해 준다랍니다. 이 등기할 수 있는 가능일이 있습니다. 이전 가능일.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등기 신청은요, 잔금을 다 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 날짜, 그 날짜가 보시면 키 준다요, 열쇠 준다 해서요, 입주 가능일, 통보해 준 입주 가능일 말합니다. 가능일. 요 상태까지 잔금 지급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입주 가능일, 잔금 지급 날짜 이후에 60일까지 시간 더 줍니다. 그래서 요 금지한 시점은요, 요 이후 60일까지 바로 그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집 승인인데, 이것이 만약에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할 때는요, 확정적인 그 당첨이 언제냐면요, 조합 설립인가가 아니고요, 주택조합 할 때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요 신청할 때부터 똑같은 업무가 조합한테 붙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점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다. 이 말은 같은데, 출발 시점이 보통의 사업자는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동시에 이런 식의 책임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하면 다 무효입니다. 이 무효가 된다 하는 요 사실을 또 외부의 공시에서 알립니다. 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요, 소유권 등기 바로 뒤에 부기 등기를 해서 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요 부기 등기하는 시기가 있다. 시기가 또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대지입니다. 대지는 처음부터 들고 오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할 때부터, 요 등기 설정해서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은 나중에 한참 뒤에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사업 주체 앞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주택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요 설정할 때부터 요 금지 등기 설정해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 때부터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시기를 보십시오. 해서 만약에 이 함에도 불구하고도 처분했다.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보시면 예외가 나옵니다. 타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등기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흔히들 많이 합니다. 뭐냐면요. 입주자들께서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융자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 마련 융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중도금 담보 대출 설정할 때 보시면 타등기 설정을 하게 해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도금 담보 대출 끼기 위해서 타등기 설정을 실제를 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 등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자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사업자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변경이 딱 되었다. 변경된 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게 설정해서 자금을 융통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제 5번에 있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지 않은 것은 다 통과하십니다. 다 통과를 하세요. 그 다음에 507페이지 가보시면 신설되어진 조항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관로 4번입니다. 매도 청구한다 라는 말이 딱 나와요. 이 말도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건 요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는요, 요 얘기입니다. 보니까요, 저 나중에 입주했습니다. 나중에 입주를 하고 보니까요, 종전에 주택 건설 그 대지가 확보되었다 해서 입주자 모집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이후에 딱 보니까요, 그 종전에 있던 주택 건설 대지입니다. 종전 주택 건설 대지. 이 대지의 종전 땅 주인들이 어떠한 재판 등을 통해서 이 대지를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땅 주인들이 뺏겼는데 나중에 소송 등을 통해서 이 회복을 딱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요, 입주하신 분들이 회복한 이 대지 소유자한테 당신들 이 땅에 대해서 우리한테 팔라 이렇게 강제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집니다. 이건요, 회복 소송이 되어진 그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요 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단지 전체에서 많은 부분 포함되면 안 됩니다. 회복되어진 이 토지가 단지 전체 토지에서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 20분의 1. 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요 청구할 때는 말입니다. 요 입주자분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항이 신설되었으니까 봐주세요. 입주했는데 그 뒤에 땅 주인들이 소유권을 회복했다. 그 회복되어진 토지가 100분의 5 이하이면요, 4분의 3이 동의해서 다시 땅을 뺏어올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다만 회복되어진 그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설되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보시고 이제 넘어가십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자, 508페이지에 6번과 오른편 7번 딱 보이시죠. 입주자들한테 주어지는 이제 책임이 나왔습니다. 입주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주자들한테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 해서 투기 현상은 말입니다. 입주자들 될 수 있는 자들이 가장 많이 투기합니다. 투기 혁신을 말하고 투기 출발은 바로 우리 입주자들한테 참 많은 어떤 투기의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입주자들 보시면 이들은요, 당첨이 딱 되어지죠. 당첨이 딱 되어지죠. 당첨 선정이 딱 되어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전매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요 전매피의 차액의 어떤 획득을 위해서 참 투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당첨되기 전부터도 책임이 붙고요, 당첨되고 난 이후에도 책임이 붙는다.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당첨되기 전에 책임이 뭐냐 보니까 왼편에 있습니다. 바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바로 남들보다 먼저 당첨 빨리 될 수 있는 우선 가능성이 있는 요 지위들을요 양도하지 마세요. 양도 금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양도. 그러면 요때 우선 요 지위가 무엇이냐 해서 이것이 제일 잘 나옵니다. 지위의 어떤 종류입니다. 이것이 5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주택조합원입니다. 주택조합원지입니다. 여러분들 주택조합원지 이것도 양도할 수 없는 우선지에 포함됩니다. 다만요, 이건요 설립인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조합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난 이후는요 전매 제한만 피하면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 조합원지 양도할 수 없는 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과할 때도 사양 탈무 변등해서 추가 모집과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양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우리 주택 상환사채 그 뒤에 배웁니다. 주택으로 상환 갚아준다라고 돈을 빌려서 저축권자입니다. 사채라 부릅니다. 사채. 이것도 우선지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환사채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들 청약 통장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입주자 저축증서, 입주자 저축증서도 여기에 포함되죠. 여러분들 지역에 전봇대 보시면요. 보시면 각종 어떤 청약 통장 삽니다, 팝니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이것들 하지 마라 이 말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자, 시군구에서 발행을 해준 건물 철거민 무가 또는 건물 철거 등의 증명서가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공공임대 등의 우선 입주권을 줍니다. 주니까 이것도 우선지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딱 보시면요, 다섯 번째입니다. 공익사업을 통해서 발생이 되어진 바로 이주자 지유입니다. 이주 대책자 지유입니다. 그러면요, 이주 대책용 아파트에 우선 입주권 줍니다. 이것도 임대든 뭐든 우선 지니까 양도할 수 없다 해서 5개 지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꼭 암기하십시오. 이것들 양도할 수 없다. 양도, 알선, 모집, 광고, 정여 전체가 다 안 됩니다. 안 돼. 하지만 또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이런 지위들 상속받는다. 상속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은 제한 없어요. 또 두 번째입니다. 돈이 없다.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맡기고 돈을 빌린다. 저당권 설정해서 돈 융통은 하게 해줍니다. 요거 두 개만 됩니다. 상속과 저당권 설정. 이거 외에는요, 일절, 무슨 정여, 또 뭐 알선, 모집, 광고, 일절 다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위반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입니다. 요 지위들 전체 원천 무효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또 두 번째입니다. 요 지위 가지고 매수한 자가 계약을 맺었다. 분양계약. 그러면 그 분양계약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입주했습니다. 나가세요. 퇴거 명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요 사업자가 이 받은 돈을 공탁 걸고요, 강제로 집을 뺏어간다. 사업자가 집을 다시 취득해서 뺏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자, 앞으로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에 새 아파트의 재당첨, 신규 아파트 당첨도 못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처벌도 한다. 전과자 됩니다. 그래서 수위가 있습니다. 3학년 3번입니다.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를 또 할 수가 있다 해서 강력히 처벌합니다. 그래서 상속과 저당권은 일체 우선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강력히 통제하니까 참 시험에 잘 뜨니까 이건 꼭 봐주세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선지위 양도금지 6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7번입니다. 7번.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되었다. 할 때 보시면요, 계약서 딱 치게 됐죠. 나오면 바로 떴다방한테 쫙 땅을 막 건물을 막 팔아요. 그래서 당첨되고 난 이후에 훨씬 더 많은 투기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전매한다. 전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만 하지 마라.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십니다. 전매 제한입니다. 이 전매 제한은요, 이렇게 합니다. 최대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제한 기한이 발생합니다. 요건요, 주택 분양계약, 공급계약, 분양계약, 요 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카운트가 딱 되어집니다.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상세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딱 보시면요, 그 제한받는 어떤 지역과 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들 배웠던 분양가 상한제 제한주택, 분양가 상한제, 요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의 지위 등 점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자, 투기가일지구라고 하는 요 장소 안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와 주택들 양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수도권 우리 경기도입니다. 요 안에서도요, 민간 택지 등일 때 다 분양가 제한이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번 요 장소는 없지만요, 1번과 3번에 있으니까 요 세 지역에 걸리면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요 세 곳이 아니면 전매 제한 없어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제한 30% 이상의 단지는 다 제한받는다 보면 돼. 그런데 민간 택지일 때는요, 전매 제한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도 그러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 제한 받지 않는 주택은 전매를 바로 할 수 있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매를 할 수 있는 제한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 해요. 우리 한국은요, 지금요, 공공택지란 말이 딱 붙으면요, 1년 또 아니면 빵년은 없다 보면 됩니다. 해서 이것 때문에 전매 제한이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 기한 내라 할지라도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은 잘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기본서 보시면 한 장을 탁 넘어가시면 이제 두 장을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512페이지에 박스가 딱 보입니다. 이것을 잘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다른 광역시라든지 또는요, 다른 각종 시와군으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종전주택 지위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거나 그 내부에서 움직일 때는요, 전매하지 못한다. 라는 또 단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해외 이민 나갑니다. 또요, 2년 이상 해외 체류 파견 나갑니다. 할 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받은 집이 좋다 할 때, 이사간다 할 때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사갈 때 전매할 때는요, 세대원들 전원이 다 같이 가야 전매할 수 있지, 누가 남는다 하면 전매하지 못한다 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때문에 그 지위가 경매 통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세금 안 내어서 공매 통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매가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채무 말고 사적인 경매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경매일 때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주 대책자 지위에 기해서 이주 대책용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관할 시군구한테 확인받고 나서 전매를 할 수가 있다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자기 부인 또 남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와 싸워서 이혼한다. 이혼할 때는 부부재산 분할해서 몽땅 다 전부 다 정형할 수가 있다. 이혼할 때는 전부 다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배우자와 살고 있는데 정형한다 할 때는 전부 안 됩니다. 일부만 정형할 수 있다. 해서 이혼할 때는 전부 다. 또요, 정형은 일부만 할 수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매할 때도 말입니다. 전매할 때도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 또 요 주택은요, 전매 제한 받는 주택이다라고 전매 제한 등기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 공급편에 있는 사항 다 보셨습니다. 보셨어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514페이지에 주택 자금이 나옵니다. 주택 건설 자금이 나오네요. 요 자금과 리모델링 같이 쭉 이어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래서 이 부분 이번 시간 끝을 내겠습니다. 자금 나왔습니다. 자금. 자, 다음입니다. 주택 자금이라는 것은 건설뿐 아니고요. 각종 공급, 다음에 각종 관리에 다 투입되는 공적인 자금을 말합니다. 공적인 자금. 자, 이것이 종전에 참 많이 포함되었는데 지금은요, 우리 이 법에서는 말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언급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채권도 언급 안 해요. 안 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주택상환사채. 이것이 이게 크게 남아있죠. 나오면 이것만 실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라고 합니다. 주택으로 갚아준다. 약속해서 돈을 빌려서 사채 정권을 발행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사업자들이 주택 건설 자금을 금융기관이 아니고 입주를 원하는 분한테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융통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죠. 이걸 위해서 사채를 또 발행해줍니다. 자, 요거 사채는요, 발행합니다. 발행하는데 마음대로 발행은 못해요. 그래서 발행할 때 보시면요,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요, 발행 승인을 받아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 승인입니다. 주택 상환 사채의 발행 승인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행을 할 수 있는 사채 발행권자, 발행 주체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또 아닙니다. 또 통제 제한합니다. 해요. 그래서 보니까요, 토지주택공사 LH 발행할 수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등록사업자 가운데서 일부가 발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다. 뭐냐? 그러니까요. 이 사업자 중에 개인 사업자 발행 못합니다. 못하고요. 법인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그 사업자의 자본금이 5억 원 이상 될 때 발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 또 동시에 두 번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입니다. 아주 큰 규모 있는 큰 어떤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주택 건설 사업자일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전 3년간 주택 건설을 해본 실적이 있는데 요 연평균에서 주택 건설한 실적이 보니까요. 연평균에서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 사업자들에 한해서 발행을 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요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 요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 해서 발행 규모도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됩니다. 자, 또요, 민간 사업자는요, 발행하고 난 다음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때를 대비해서 또 이 발행 보정서도 들고 와야 발행 승인을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정이 있으니까 사업자가 그 이후에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계속 보정 때문에 유효하게 된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상환이죠, 상환. 상환. 어떻게 하느냐? 상환. 자, 여기 나와 있죠? 상환 보시면 상환 조건. 상환 방법입니다. 방법이 있고 상환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상환 방법은 주택 상환이죠. 주택 상환. 그래서 원칙입니다. 원칙은요. 집을 지어서 준다 해서 주택으로 갚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또는요. 본인들이 원한다. 희망을 한다라면요. 현금 상환, 돈으로 상환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상환 기간요. 발행일로부터 발행일입니다. 발행한 그 날부터 3년 안에 상환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내에 하라. 이 3년은요, 입주 아닙니다. 3년은 뭐냐? 바로 주택 분양계약, 공급계약 체결 1까지가 3년을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정리하십시오. 주택 상환 사채죠. 이제 사채입니다. 사채. 세 번째입니다. 사채가 또 나옵니다. 사채가 딱 나와요. 이 중요한 정권이죠. 한번 1억 2억씩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바로 중요하니까 기명정권입니다. 발행자와 사채권자 적혀 있는 기명정권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은요, 바로 앞에 배웠습니다. 뭡니까? 양도양수할 수 없는 채권이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양도양수할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니까 첫 번째입니다. 생업상, 사업상 이유 때문에 다른 어떤 행정구역, 다른 시군구로 이사간다 할 때는요, 요 사채 정권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사간다. 또 두 번째입니다. 해외 이사갑니다. 이민 갑니다. 2년 이상 해외 파견 간다 할 때 양도양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받은 집이 좋더라. 상속으로 이사간다 할 때 양도양수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뭐냐 나옵니다. 나와요. 항상요, 모든 사채나 또 채권을 발행하죠. 그러면 사채장부, 채권장부를 비치합니다. 그것이 뭐냐? 사채원부입니다. 사채원부. 알아볼래요? 사채장부, 원부에다가 양수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런데 사채장부도 있지만 정권도 있어요. 정권도 있다. 정권을 또 이중양도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권 그 뒷면, 정권상에도 기재, 즉 배설을 해놔야 제3자들한테 대항력도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안전하게 하세요. 이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상환 사채에 대해서는요, 주택법이 지금 설명한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아닌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요, 상법에 있는 바로 사채편에 있는 조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나오면 이거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고요. 한 장을 넘어가시니까 제2절에 보시면요.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금을 또 모아둔다면 그 명칭이 뭐냐 하면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실천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별로 설치합니다. 지방자치도 많은 사업을 할 때 자금을 빌려준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재원 보시면 참 많죠. 자, 중에서 차입금은 딱 보세요. 2번에 보시면 기금 차입금이 보입니다. 4번에 보시면 농협은행 보이죠. 또 다시 5번에 외국 차입금 보입니다. 여기서 4번 잘 보시면요. 농협은행에서만 차입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입니다. 농협중앙회. 이거 말고 금융기관 차입금 안 됩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에서만 차입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3번은요. 자, 지방장제는 말입니다. 요 운영사항을요, 매 분기별로 정리해서 다음 달 보시면 20일까지 국장에 보고를 한다. 이것도 해서 같이 체크를 다 해주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3절 편입니다. 과거의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예금 등을 다 통합해서 이제 바로 주택 청약 종합주택 통합시켜서 이제 운영합니다. 그래서 통합되어서 그 명칭이 주택 청약 종합주택이 됩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이게밖에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절도 체크만 딱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 관리편이 나왔습니다. 관리편. 자, 건설되어진 단지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모여 사니까 막 서로 분쟁하고 싸웁니다. 이것을 잘 틀을 잡기 위해서 관리편도 우리 법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편은요, 딴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관리편에서 바로 리모델링 할 때에 결정하는 방법 등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편은요, 이거만 보십시오. 자, 일단요, 리모델링은요, 수시로 필요합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하기 위해서요, 리모델링 잘 하기 위해서요, 이것의 기본 계획을 세워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만을 위한 장기 발전계획을 세워둡니다. 근데 요건 말입니다. 모든 도시가 아닙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와 대도시급 되면 이런 곳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특별시와 광역시와 대도시 시장이 수립을 한다랍니다. 세울 때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세운 계획을 5년마다 검토한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운 5년마다 검토 정비를 해서 계속 확인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딱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에 포함될 내용들은 필요 없습니다. 또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요, 보시면 도지사가 수립을 하라고 하는 시일 때만 수립을 한다. 이까지만 체크를 다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요 리모델링을 잘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의 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요 지원센터는 시군구청장이 설치한다. 이렇게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을 딱 가보시면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또 2번 딱 보세요. 정축청 뭐죠? 리모델링 할 때 보시면 대수도 하지만 또 정축도 합니다. 그래서 정축입니다. 정축하는 리모델링 실시를 할자입니다. 할자 그 조합이라든지 그 단지 입주자 대표입니다. 에서는요, 하고자 할 때 보시면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요 진단 실시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한테 요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청하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정축청 리모델링 할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안전진단 실시를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오른편 1번에 딱 나와 있죠. 할 때 보시면 전문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건설기술연구원, 실시를 하는 공장한테 위탁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요 진단 실현 결과입니다. 결과 딱 보니까요, 결과 건물이 안전하다 할 때 보시면 이거입니다. 위험하다, 붕괴물이 있다 하면요, 주택 재건축하라면 정축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밑에 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번 딱 보세요. 3번 보시면 한 번 더 합니다. 정축할자가 요청할 때 한 번 실시합니다. 1차 진단 합니다. 1차 진단 해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보시면요, 수직 정축 위로 올라가죠. 옆으로 펼치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 수직 정축입니다.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요것을 허가했습니다. 관할시장우수가 허가했습니다. 허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허가한 이후에 또 다시 2차적으로 한 번 더 안전진단 실시를 직접 의뢰를 또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1차 진단 기간 외자한테 의뢰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시면요, 그 내용도 보시면요, 3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요, 진단 딱 나오면 진단 시장 비용이 있죠. 이 비용은요, 리모델링 할자한테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확인하십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사항의 안전성 검토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오른편 4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했었죠. 단지민의 동의 구하니까요, 100% 다 찬성한다 하자합니다. 그러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시행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자 반대가 나올 때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할 때 반대 비율 동의를 본다 해가지고요, 단지 전체에서 할 때 보니까요, 전체 어떤 주민들의 구분 소유자 수와 그 면적 의결권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별 각동별로에도 3분의 2, 3분의 2가 필요하다. 또 일부 동만 할 때 일부동 전체에서 3분의 2,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요 조합등이 이제 2년 안에 뭘 하느냐라면요.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또 합니다. 또 이 경우에 보시면요. 30% 이상 수가 증가되어지면 사업계획승인 신청합니다. 요가 신청할 때 한 번 더 동의를 또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해요. 하는데 이 동의입니다. 자, 대표회의가 할 때는요. 전원 동의. 100%다 찬성이 계속 이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합이 할 때에는 보니까 복잡하죠. 단지 전체에서는요, 이제 5분의 4, 5분의 4. 각동은요, 보시면 3분의 2, 3분의 2. 일부 동만 할 때 그 일부 동에 보니까요, 5분의 4, 5분의 4죠.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 받는 동의는 다 올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인데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해서 또는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받는 동의는 전체에서 5분의 4, 5분의 4, 각동은 3분의 2, 3분의 2, 일부동은 5분의 4, 5분의 4. 그래서 조합을 설립한다.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조합이 뭘 한다 하면요.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 이 동의가 들어와야 허가 내어준다. 라는 것이 오른편에 보시면 박스에 있으니까 중요합니다. 자, 보시고요. 박스 밑에 관로 이번 가십니다. 자, 리모델링 허가는 관한 시군 준량은요. 허가 전에 도시 계기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가 딱 보입니다. 이 경우는요, 50세대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 할 때 한다. 라고 하는 부분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요. 세대수가 늘어난다 할 때는 권리가 바뀝니다. 지분이 바뀌니까 권리 변동 계획을 작성해서 허가 신청해라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 속에 보시면요. 조합은 한테 분양해서 안 됩니다. 증가되는 것들은요. 조합은 외의 자한테 분양한다 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 딱 넘어가시면 이제 나와 있죠. 박스 안에 그 권리 변동 계획 속에 포함될 내용에서 그 박스 안에 4번 보시면 조합은 외의 자에 대한 분양이지 조합원에 대한 분양 계획이 나면 X가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 회사를 뽑습니다. 종전에 이것이 LH 아파트인데요. 공사 끝이 나죠. 그러면요, 삼성 이렇게 아파트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요 시공자를 선정한다 하면 항상 조합 총회에서 또 대표회의에서 경쟁 입찰 방식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5번에 끝나면 이제 사용 검사를 받는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6번 사항들은 1, 2, 3번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그 의미가 있는 사항이니까 넘어가시고 오른편에 제1절 기타 관리사항인데 이것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끝을 내시고요. 이제 농지법으로 가는데요. 자, 이 법도 제가 설명한 법인 예서만 시험에 나오니까 그 외 사항들은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확대해서 버리고 할 때 하지 마십시오. 무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60만 넘어가면 합격입니다. 합격이니까 그 정도의 학습량을 가지고 반복하시지 90을 위해서 100점을 위해서 제가 보지 않는 부분 제가 본 부분만 잘 보셔도요. 90점 나옵니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제가 본 부분만 계속 반복을 하십시오. 반복만이 여러분들은 살길입니다. 폭넓게 이 공법을 통해서 실력 향상은요. 시험 합격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 다시 여러분들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